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신 걸까요? 한 분 안 들어오셨어요. 한 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조금만 기다릴까요? 네, 4시가 됐으니까, 4시 2분이니까요. 저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밈 핵심 메시지와 숏폼 자동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맡은 조규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금 9주 동안 강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개 과정을 좀 저도 영상을 받아서 봤는데요. 너무 전문가들이 다 강의를 많이 해주셨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해야 되나 해야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 오동진 교수님이 꼭 강의를 해야 된다.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해서 이제 1시간 반, 뭐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오셨으니까요. 다 들어오셨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고 그리고 특히 우동준 교수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 저희 교단에서나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핵심 메시지 우리가 숏폼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숏폼의 핵심은 긴 메시지,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긴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사회의 시간이 좀 짧고, 그리고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영상들을 다 보고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 그 영상들 중에서 핵심 메시지, 정말로 짧지만 핵심 메시지를 한번 추려내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AI 도구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직접 해보시는 실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긴 영상, 우리가 이제 제가 샘플로 한 영상도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영상을 넣는 것도 있는데요. 긴 영상에서 핵심 장면을 발굴하고, 또 우리가 오늘 사용할 AI 도구가 두 가지입니다. 오프스클립이라고 하는 것과 브루 AI라고 하는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오프스클립으로서는 하이라이트, 우리가 얘기하는 쇼츠를 만들어서 자동 추출을 하고 브루 AI로 자막도 수정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업로드를 시킬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이 숏폼과 밈입니다. 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숏폼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를 쇼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쇼츠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츠는 많이 들어봤고, 요즘 저희 아이들도 이제 10대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보면 유튜브도 긴 걸 보지 않습니다. 인스타도 무엇도 다
짧은 영상을 봅니다. 쇼츠라고 하는 거죠. 쇼츠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쇼츠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 어린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줌에 있어서 긴 영상, 즉 뭐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보여주면 예전에는 집중을 했습니다. 영상을 처음 배우던 시대에는 아이들이 영상을 참 집중을 잘했는데 요즘은 한 3분 정도만 영상이 넘어가면 영상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초짜리, 50초, 1분짜리 쇼츠를 보여주면 훨씬 더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이 쇼츠가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폼은 쇼츠는 우리가 긴 메시지를 그냥 줄였다고 해서 쇼츠가 아닙니다. 쇼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긴 메시지에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0분짜리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그 영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심 메시지지? 이걸 찾아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목사님이 한 30분, 40분 설교를 하시죠. 그러면 그 설교를 다 들어요. 듣고 나지만 그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든지 하나의 30초, 50초의 내용으로 정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쇼츠라고 해서 그 설교를 무조건 짧게만 줄이면 그 설교의 전체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AI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쇼폼은 긴 메시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입구와 같다, 도구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쇼츠의 가장 장점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긴 영상은 1시간에 20분짜리 영상은 3개밖에 못 봅니다. 1분짜리 영상은 60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쇼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쇼츠의 본질은 짧아진다고 해서 깊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밈과 쇼츠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쇼츠는 우리가 요즘 잘 보는 쇼폼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형식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도구를 쇼폼이라고 한다면 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밈과 쇼폼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밈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1976년에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이 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사람들이 모방하고 변형하며 공유하는 문화 전달 단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뭔가를 모방하고 그것을 변형하고 공유한다. 하나의 뭔가가 유행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공유하고 공유하면서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것을 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밈은 복제와 전달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복제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펼쳐가고 퍼져가고 하는 것이 밈이라고 하는 용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밈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걸로 뭐 짤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유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이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문화 중에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여러 사람이 도전하고 또 내가 한 챌린지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그 챌린지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밈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밈이 처음 시작된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이기적 유전자에서 1976년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 밈의 원래 원어는 그리스어로 미메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방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밈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용어가
1980년대와 90년대로 넘어가면 초기 인터넷 사회에서 이제 그 용어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인터넷 문화에서도 이 이메일이나 유즈넷, 뭐 이메일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밈이 확장되는데 대표적인 게 웃는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 예전에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제 스마트폰 전에 이제 휴대폰이 나왔을 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뭐 유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밈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 밈이 이미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그 확장을 유지하는 하나의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블로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블로그에서 어떤 이야기가 퍼지고 이미지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블로그에서 확장되고 또 복제하고 변형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2010년대에는 이제 숏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이고 2020년대에는 숏폼이 거의 완성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밈은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이 밈이라고 하는 이 현상, 이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들이 자꾸 생기죠. 특히 뭐 신조어 같은 것도 어찌 보면 밈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조어가 생기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10대와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겠고요. 절반 정도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모든 대화가 잘 통합니다. 아무리 배우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게 그 아이들의 문화입니다. 아이들의 용어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밈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밈이 왜 이렇게 퍼질까? 왜일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밈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밈이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강점은 짧다는 겁니다. 속도예요. 긴 설명 없이 하나의 장면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려면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했죠. 문장을 사용하고 이미지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밈은 한 장면 또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한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감이 빠르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짧은 단어와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내 이야기네 라고 하며 공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짧고 공감성이 넓으면 또 하나가 뭐냐면 확장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신조어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신조어는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게 신조어의 특징이죠. 그게 밈의 특징입니다. 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밈이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밈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단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쇼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너무 메시지가 짧아지면 맥락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에서는 어떤 중심 주제가 나오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온 그 상황과 맥락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죠. 그런데 이 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밈은 짧은 텍스트나 짧은 이미지로 인해서 맥락을 상실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롱과 혐오
거짓 정보의 도구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짧게 줄이다 보면 전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빠지는 게 되죠. 내용이 빠지다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용 전달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또 저작권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밈이 있고 숏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밈과 숏폼을 활용한 영상 생성인데 밈은 말씀드린 대로 공감입니다. 공감. 아무리 누가 어떤 밈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으면 그건 확장되지 않습니다. 공감부터 시작하는 거죠. 확산 방식은 공감이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퍼져갑니다. 우리가 어떤 챌린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예비를 들어보면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얼음이 담겨 있는 큰 물통을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머리 위에 쏟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좋은 의미를 담보하고 있고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감이 되면 똑같이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즉 얼음이 들어있는 양동이를 머리에 붓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방입니다. 공감과 모방이죠. 그리고 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억되는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밈은 변형될수록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쇼폼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쇼폼은 이 밈적인 요소들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쇼폼, 뭐 30초라든지 10초라든지 50초의 영상을 통해서 이 밈적인 요소, 공감하고 모방하는 그리고 중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이 쇼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쇼폼이 있고 밈이 있으면 이 밈은 큰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쇼폼은 이 밈을 담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말씀처럼 밈은 내부 엔진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문장. 그리고 쇼폼은 외부 프레임, 시선을 붙잡는 영상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목회자와 AI라고 할 때 첫 3초 혹은 AI가 목회자를 대체할까요? 중간 메시지는 AI는 행정을 돕지만 사랑은 본질입니다. 민 문구는 AI는 손이 되고 목회는 마음이 됩니다. 이 민 문구라고 하는 것이 이 목회자와 AI의 전체 내용을 구성할 때 핵심 메시지가 된다는 이 핵심 메시지가 이게 밈입니다. 근데 이 밈이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는 첫 3초에 뭐 AI가 목회자를 대체할까요? AI는 행정을 돕지만 사랑은 본질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영상이 만들어지면 쇼폼이 만들어지면 밈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밈과 쇼폼은 하나로 묶여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밈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전달이 되지 않아요. 밈은 쇼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돼야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쇼폼은 도구만 있을 뿐이지 밈이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없으면 쇼폼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쇼폼 시대의 전문 메시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쇼폼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쇼폼을 만들고, 쇼츠를 만들고,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아까 밈이나 쇼츠의 단점처럼 무언가를 왜곡하고 상대방, 누군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쇼폼과 강연과 설교 쇼폼의 주제나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 쇼폼은 자극적입니다. 왜일까요? 자극적이어야만 사람들이 더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연이나 특히 설교 쇼츠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연이라든지 설교 쇼츠의 가장 핵심은
내용 전달이잖아요. 가장 핵심 메시지가 이 쇼츠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잘 전달돼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쇼폼은 그 주제가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1차는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독, 조회수를 높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준다든지 그냥 단순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연과 설교 쇼츠는 명료성, 즉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공감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쇼츠를 만들어 볼 텐데 그 쇼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명료성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강연이라든지 설교를 가지고 쇼츠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 전달받은 사람이 쇼츠를 보고 공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잘 전달되는가. 그리고 전달된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지속되게 기억될 수 있는가. 한 번 듣고 나서 제대로 기억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편집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 메시지 중심인가, 제목이 정직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쇼츠를 만들어 보셨을 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상황별 도구 적용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강의 홍보와 설교 요약과 청년 소통과 장년 노년층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강의를 홍보하는 쇼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우에서 이제 이 쇼츠를 만들 텐데 강의 홍보에서는 밈은 강렬한 한 문장의 유도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홍보는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딱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설교에 대해서 하겠다, 아니면 뭐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중심 한 메시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30초의 하이라이트 편집을 하는 겁니다. 설교 요약은 핵심 문장을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핵심 메시지가 있으면 핵심 메시지를 사람이 딱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주요 장면을 영상화하는 것. 그게 설교 요약에서 쓰고 청년 소통에서는 유머와 공감 중심을 활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쇼츠를 보면 속도가 빠릅니다. 템포가 빠르고 자막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년과 노년층인 경우에는 직관적이고 쉬운 문구, 큰 자막과 선명한 음성.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쇼츠의 시작을 어떤 남성 목소리로 크게 시작하는 쇼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했어요 이런 말로 시작하거나 저도 했어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쇼츠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나요? 네. 그 쇼츠는 직관적인 겁니다. 누구든 했어요 하면 큰 소리로 시작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쇼츠에 집중하게 돼 있죠.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생일 축하, 아는 목사님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든다고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처음 시작이 뭐냐면 저 했어요를 녹음해 갖고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생일 축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처음 메시지 저 했어요라고 외치는 그 한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이 순간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영상의 훅이라고 하는 것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잘 퍼지는 쇼폼의 5대 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쇼폼을 만들 때 3초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5초짜리, 10초짜리, 30초짜리, 50초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50초를 넘어서면 쇼폼이라고, 쇼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대가 거의 50초 정도예요. 근데 첫 3초 안에 사람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난다.
이게 첫 3초 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3초 안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볼 건지가 결정 나는데 시선을 멈추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3초 안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초가 있고 그 다음에 3초가 지난 후에는 뭐 하냐면 공감되는 문제, 즉 청중의 필요를 건드리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청중들이 무엇을 원할까? 그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훅에서 3초 훅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 청중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전 또는 전환. 그러니까 반전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항상 공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집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억되는 한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 유도. 기억되는 한 문장을 딱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까지 갑니다. 이게 약 30초 정도 쇼츠를 만들 때 5가지의 단계입니다. 이 5가지 단계가 다 이루어지는 쇼츠가 만들어지면 그 쇼츠는 조회수도 높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쇼츠를 만들 때 내가 짧은 영상을 1초 컷, 3초 컷 영상을 찍어가지고 쇼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긴 영상이 있죠. 긴 영상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쇼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영상 중에서 어디를 잘라야 되는가? 어느 부분을 잘라서 이것을 병합해야만 제대로 된 이미지 전달이 가능한 쇼츠가 될까? 7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긴 영상에서 쇼폼 후보를 찾을 때 첫 번째는 청중이 웃음을 터뜨린 장면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화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청중이 듣고 웃음이 나온 장면, 그 장면을 찾아내라. 두 번째는 강사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톤이 바뀐 장면. 설교자든지 강의자가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게 있습니다. 특히 설교자는 그렇죠. 잔잔하게 가다가도 중심 메시지가 나오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개념을 찰떡 같은 비유로 설명한 장면. 그러니까 강의라든지 설교에서 뭐 원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어에 대해서 어렵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 어려운 용어를 강사가 굳이 사용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그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그걸 썼다는 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을 쉬운 표현으로, 비유로 잘 표현하는 그 장면을 찾아내라. 그리고 네 번째,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반전 문장이 나오는 장면을 찾아내라. 반전 문장이 나오면 그것을 쇼폼의 후보로 찾아내라. 다섯 번째는 전체의 결론이 단단하게 압축된 장면. 영상을 다 들어봤는데, 아, 이것이 결론이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후보로 나누라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구체적인 숫자나 생생한 사례가 등장한 장면. 예화라든지 숫자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장면도 모아놓으라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진실한 감정이 담긴 고백이 나온 장면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가지의 장면이 들어가면 하나의 쇼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30분, 40분짜리 영상에서 이 7가지의 장면을 찾아내는 게 과연 쉽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저도 이 쇼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전에는 예전에 이제 유튜브 초기 때는 영상을 이제 40분짜리, 30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계속 쪼갭니다. 1분 단위, 30분 단위로 쪼개면서 필요한 부분만 다 찾아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리고 병합하고 병합해서 1분, 2분짜리 영상. 뭐 지금은 쇼츠라고 말하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때는 1, 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은 AI라고 하는 도구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할 오프스 클립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혹시 오프스 클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보셨나요? 사용해 보신 분 계시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없으시군요. 네, 다행입니다. 자, 오프스 클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긴 영상을 분석해서 여러 개의 숏폼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건데 영상을 업로드하고 우리가 뭐 비율을 선택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전체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웃는 장면이라든지 중심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쪼개가지고 가장 우리가 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쇼폼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프스 클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오프스 클립, 우리가 모든 AI 도구는 다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오프스 클립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근데 유료는 거의 챗GPT 한 달 비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영상 쇼폼 만드는데도. 근데 무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는 한 달에 60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80까지는 출력이 되는데 이제 그 고급 기능, 뭐 유료 기능들 뭐 이런 건 사용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무료로도 얼마든지 한 달에 60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60분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프스 클립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 이런 사이트인데요. 오프스 클립이라고 네이버에서 아니, 구글에서 OPUS라고 치시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오프스 클립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페이지가 첫 페이지입니다.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오프스 클립 들어가시면 사용하실 때 이게 각 버튼마다 설명이 있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각 버튼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뭐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설명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 화면이 있죠? 보이시나요? 이 화면요. 여기 보시면 드롭 비디오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업로드 파일이 있습니다. 이 드롭 비디오 링크는 유튜브의 주소를 여기다 복사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업로드 파일은 여러분들이 PC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쇼츠로 만들 수도 있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쇼츠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나 찾으셔서 강연 영상이라든지 설교 영상이라든지 길지 않은 걸로 한 5분짜리로 하나 찾으셔서 여기다가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get free clips를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영상을 찾아보세요. 해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유튜브에서 하나를 찾아서 올렸습니다. 자, 올리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네. 이 화면 나오셨죠? 그리고 나서 위에 Get Clips in One 클릭을 누르시면 이제 얘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영상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여기에서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얘가 이제 영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업로드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쇼폼으로 쇼츠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저희 교회 설교 영상입니다. 설교 영상을 20분짜리를 올리면 이렇게 쇼츠가 여러 개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걸 다 잘라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내용을 분석해서 그중에 핵심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기본 쇼츠의 이제 이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거 잘 올라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께 올라가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쇼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옆에 숫자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99점, 97, 94, 92, 90 이렇게 있죠. 이 숫자는 어, 쉽게 말하면 점수입니다. 점수. 그래서 이 전체 영상에서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고 그리고 중심 주제를 전달하는데 가장 유용한 쇼츠가 이거다라고 해서 점수를 먹이는 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100점 만점에 99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쇼츠를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쇼츠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다양한 쇼츠를 선택하실 때 이 점수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무료 버전에서는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점수가. 근데 유료 버전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든 걸 그대로 써야 되나? 아니죠.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이걸 많이 쓰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줍니다. 만들 때. 잘 만들어주고요. 크게 수정할 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들 같은 경우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수정은 여기를 들어가셔서 오른쪽 메시지 이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소셜, 그러니까 어느 운영체 소셜 매체에다가 올릴 건지를 선택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다운로드 하는 것도 있고 편집하는 것도 있고, 편집은 들어가시면 이렇게 편집창이 뜹니다. 편집창이 뜨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글씨로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거 다 올라갔나요? 11분 남았다고. 11분 남았대요. 영상이 긴 건가 보죠? 제 것도, 예. 설교를 올렸더니. 설교요. 또 한 가지 팁이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60분입니다. 이게 60분밖에 분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강의할 때 이 오프스 클립을 설명드리면서 쪽지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60분밖에 못 쓰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길래, 설교를 만약 이번 주 30분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한 달에 4번이면 120분이잖아요. 그러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설교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빼시고, 서론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 빼고 중요한 부분만 한 15분 정도 모으셔라. 그래서 15분만 이번 주에 올려서 오프스클립에서 쇼츠 만드시고, 또 다음 주에도 15분, 그 다음 주도 15분, 그 다음 주도 15분. 15분을 4번 사용하시면 한 달에 60분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료를 쓰면 더 좋겠죠. 유료를 쓰면 한 달에 뭐 몇백 분 정도 합니다. 충분히 훨씬 더 좋지만 우리가 무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제 거는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막도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더. 밑에 자막이 다 나오죠. 자막과 텍스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특히 강연이나 쇼츠, 설교 같은 거를 쇼츠로 만들어내시는데 훨씬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걸 만들어서 저희 유튜브에 잘 안 올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상을 쇼츠를 만들어서 교인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특히 이제 결석하신 분들,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한테는 쇼츠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쇼츠 영상만 보셔도 내가 목사가 이번 주 한 설교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어딘지, 중심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AI가 아까 점수를 먹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거 혹시 다 올라가신 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다 올라가서 해보신 분 한번 손 이렇게 체크해 봐 주세요. 아직 다 안 올라갔나요? 네, 아직 안 올라갔군요. 네. 올라가도록 계속 놔두시고, 아마
곧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점수가 나와요. 99점, 98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점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99점짜리가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80점짜리가 제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AI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오프스 클립은 추천을 해주는 거지 완벽하게 쇼츠를 완성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추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내가 이 쇼츠를 전달하고 싶은 청중의 의도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조회수가 높게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다 들어보시는 과정은 필요해요. 들어보시고 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영상, 그것을 찾아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후보를 고르고 사람은 방향을 정해서 영상을 선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클립,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 쇼츠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제가 설교한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쇼츠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쇼츠 중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잘 맞는 것, 제대로 만들어진 내용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총 6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쇼츠 클립을 고를 때는 이 6가지 기준을 제가 제목이 없이도 썸네일과 첫 장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위에 들어가요. 보시면 여기 위에 제목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것도 제목, 이것도 제목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 큰 제목이 없어도 여기에 나오는 자막만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붙잡는 처음 3초가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초의 훅입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 뭔가 이목을 끌 수 있는 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전달하려는 핵심 문장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끄고 자막만 봐도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교수님, 예, 예,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예, 그 쇼츠가 썸네일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예. 화면상에서도 그 원하는 제목대로 이게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쇼츠, 뭐 유튜브 자체가 그걸 선정하지 않던가요? 제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목을 이제 네, 올리는데 예, 내가 예, 원하는 제목이 예, 바뀌거나 아니면 그게 중간에 다른 것들을 그냥 그 유튜브 측에서 네, 네. 그냥 선택해가지고 올려버리지 않는가 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아, 왜 부분에 그, 대해서는 제가 예, 영상은, 네, 영상은 동영상은 제가 제목을 이제 정하죠. 작성자 예, 하는 사람이 예. 만드는 대로, 썸네일을 만드는 대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쇼츠는, 예, 예. 그냥 그 썸네일 자체를 예, 그 유튜브에서 그냥 선택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저기, 그, 목사님, 예, 예, 그 제가 교수님이 아마 유지호 목사님 문의를 잘 이해 못하셨을 수도 네, 있어서, 그러니까 네, 유지호 선생님 말씀 주신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롱폼 영상 말고 숏폼 영상에 예, 이제 그 썸네일 이제 썸네일 이미지나 제목 부분을 이제 예, 유튜브가 임의로 이제 설정이 되는 그거 이야기 주신 것 같은데, 예, 이거를 그 모바일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지금은 썸네일도 직접 자기가 선택해서 네. 집어넣을 수 할 있게 수 되어 있죠. 있어요. 유재 목사님. 네, 그거 질문하신 거 맞죠? 아, 예, 예, 네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시면 되세요. 네. 예. 네, 네, 그 모바일로 할 때는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자, 그 많이 지금 올라간 상태인가요? 여러분들 거?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자막만 봐도 의미가 전달되는가, 영상 내에 몰입을 이끄는 감정의 변화가 있는가,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나 이유가 있는가. 이 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내시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쇼츠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제 클립들이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쇼츠 하나만이 아니라 그 쇼츠를 또 묶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쇼츠의 클립들도 더 자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브루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이 브루는 영상을 클립으로 나눈 것을 클립 단위로 편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 단위로 편집하는데 이것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매월 약 120분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는 이용이 가능하고 이 브루는 목소리 생성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11랩스나 뭐 다양한 앱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브루는 여기다가도 내가 목소리를 입력해서 그 입력한 값을 가지고 내 목소리의 음성 파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를 볼 건데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영상입니다. 영상을 올리시면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모바일에서라든지 PC에서 비디오를 불러오기를 올리시면 이렇게 컷 단위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자막까지 자동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연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막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띄워주게 되죠.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자막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가지고 편집하실 때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프스 클립만 쓰면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오프스 클립과 이 브루 AI를 합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우선 오프스 클립이 맞춰지면 브루를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브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브루는 임포트, 그러니까 영상을 오프스의 결과물을 가져와서 자동 자막을 생성하고 오탈자 수정, 긴 문장 나누기, 모음 구간 줄이기, 반복어 제거, 핵심 문장 강조, 제목 자막 추가, 그래서 영상을 최종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스에서 만든 영상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핵심 메시지를 수정하고 교체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브루 AI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브루 AI에서 우리가 자막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막은 여러분들이 핵심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그 핵심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프스 클립에 교수님, 네, 네, 교수님 질문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아까 지금 이게 나왔는데요. 네, 나왔나요? 네, 예,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마음에 드는 걸 다운을 받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옮기는 형식인가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마우스를 클릭해서 만약에 네,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클릭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영상이 있죠. 그러면 이 화면에 이 부분, 이게 다운로드 버튼이고요. 여기 아니면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다운로드 HD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이 되죠? 아, 근데요, 네. 업그레이드를 할지, continued anyway 해가지고 두 컨티뉴를 개가 하시면 나오는데,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아, 네. 유료 가입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 무료로 네네. 사용하실 거니까 컨티뉴 말고 continue 그럼 anyway, 예 예, 그걸로요.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하셨나요? 예, 영상을 하나 네, 다운로드에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군요. 다운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만드시고 다운로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도 방금 만든 영상을 네, 다운로드해서 틀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제가 1분, 2분짜리 정도 쇼츠로 만들어진 거를 다운로드 한 겁니다. 자, 다 하셨나요? 네, 다운로드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부르라고 하는 AI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구글에서 VREW AI 그러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체험하기를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교수님, 네, 네, 여러 가지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AI로 쇼폰 만들기, 여러 가지 그게 창이 뜨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네. 선택하면 되나요? 지금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네네. 새로 만들기 가셔서 네. 잠깐만요. 같은 게 떠야 되는데 다른 장면이 뜨니까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예, 이런 창이 설명이 있는데요. 뜨는데요. 자, 제가 이 화면이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화면이 나오면 네, 잠깐만요.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 나오셨나요?
여기에서 네, 첫 번째는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네, 여러분 PC에 있는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지금 불러오기가 되고 계신가요? 아, 지금 예. 계정을 새로 하는 거가 시간이 걸리네요.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예. 로그하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많아서 예.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시고 되시면 되셨다고 해주세요. 네. 네, 동영상 올리고 지금 1분의 음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라는 창이 떴어요. 네. 그러면 분석이 끝나면 지금 화면과 같은 게 뜰 겁니다. 음, 네, 떴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영상 1분 52초짜리, 제 거는 1분 52초짜리 영상인데요. 2초, 4초 단위로 잘려 있습니다. 잘라 있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어, 잘 찾아주지만 오타들이 나옵니다. 오타들도 있고 내용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체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글씨나 글씨체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한번 쭉 보셔서 오타가 없는지 내용은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네.
예, 대충 다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타는 찾으셨으니까 여기다가 내용을 뺄 거나 빼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삭제하시면 되고요. 체크하고 삭제하시면 삭제가 뜹니다. 잘라내기. 영상의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할 수 있어요. 체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할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클립을 합칠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 버튼, 음,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할 수 있는 종류가 영상과 오디오와 프로젝트 세 가지죠. 그러면 영상으로 누르시고 해상도를 선택하시고 내보내기를 하면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영상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쇼츠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이제 이게 저희가 업로드를 한번 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못했지만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영상이든지 설교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요즘 AI 도구들의 좋은 점은 매우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법이 매우 쉽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영상 내보내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보내기 마지막 부분에 그 모바일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스 클립과 그다음에 이 브루 AI를 동시에 사용하시면 쇼츠를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습의 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오프스 클립과 이걸 한번 해보실 텐데 영상을 좀 짧은 걸 하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올리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카톡방에 하나 올렸습니다. 네, 지금 만드신 쇼츠 올리신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무료 버전은 보시는 것처럼 로고가 뜹니다. 워터마크가 뜨는데 유료 버전은 워터마크는 안 떠요. 그거는 그렇고요. 자, 다음 포커스가 자막 타이밍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만드신 지금 방금 올려주신 영상이 안 맞는다고 하신 거죠? 아니요, 제가 올린 거 말고 다른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권민아 사모님 자막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자막이 자기 마음대로 막 나와버려요. 제 것도 아, 그래요. 이 오퍼스가 아, 간혹 그러더라고요. 음, 지금 제가 올린 거는 잘 맞거든요. 네, 가끔씩 이런 오류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동안에는 자막이 안 맞은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 네.
안 맞는 경우에는 한번 다시 만들어 보세요. 다시.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경우가 없었는데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오프스에서 처음에 영상을 올리셨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해가지고 쇼폼을 다시 만들어 보시면 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그럼 다른 분들 것도 안 맞으세요? 만들었는데 자막과 안 맞아요. 다른 분도 안 맞으시나요? 안 맞아요. 오프스에서 안 맞으시나요? 아니면 브루에서 안 맞나요? 오퍼스에서 안 맞아가지고 갖고 와서 지금 가리고 있어요. 아, 오프스에서 안 맞아요. 오프스에서 여기는 잘 맞거든요. 다운로드를 다시 해보고 제가 다운로드를 다시 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안 맞는 거 동영상 다운 받았는데 안 맞는 게 있으면 한번 톡에 올려봐 주세요. 네, 이쪽에서는 잘 맞는데 다른 분들도 안 맞으시나요? 네. 예, 한 분도 안 맞, 또 다른 분요. 한번 그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세요. 생성을 해보셔서 어,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선은 생성을 다시 해보시고 이번에 강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45초짜리, 그러니까 45초 정도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강의를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올리신 게 뭐 길어야 한 30분짜리, 20분짜리 올리셨으니까 이번 달에 한 30분 정도 더 쓸 수 있거든요. 60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영상 하나 만드셔서 한번 해보시고 또 싱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제 영상을 만들고 나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영상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군가에 전달한다든지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문구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7가지 질문을 합니다. 보통 첫 문장이 이제 훅이 있는가,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한 가지로 분명한가, 그리고 앞뒤 맥락이 살아있어 오해 소지가 없는가, 자막의 줄바꿈과 가독성이 있기 편안한가, 공감, 위로, 도전 등 감정이 전달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은가, 신학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 7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 영상이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올려주신 게 싱크가 안 맞으신가요? 지금도? 네. 이 자막 싱크가 안 맞으시는 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료 버전으로도 꽤 썼고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유료도 지금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싱크가 맞지 않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다 잘 맞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찾아서 답이 나오면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시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쇼츠를 만들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강연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쇼츠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4가지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성, 정직성, 유익성, 온유함. 그래서 복음성은 방향, 그러니까 핵심이죠. 핵심 내용이 복음을 담고 있어야 된다. 목회자가 설교를 가지고 쇼츠를 만들며 있어서 뭐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정직성, 복음성, 즉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직성, 그리고 유익성,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편집이 좀 온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와 보통의 쇼츠는 이런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쇼츠를 만들다 보면 어, 우리가 이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쇼츠가 정말 맥락이 없이 막 성경 본문도 잘리고 내용도 잘리고 해서 한 편의 쇼츠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어색하고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회수를 위한 공포심 조장 및 과장된 제목, 회중의 사적 이야기 및 상담 내용 노출, 타인 비난용 편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목회자라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조회수보다 중요한 건 사람 안에 남는 문장입니다. 바이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조절이는 메시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영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되게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한 번 전달이 되면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이미지로 남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에 쇼츠를 올리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 영상이 1시간짜리 영상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설교까지 포함한 영상이 전부 다 올라가는데 그걸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라서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편집하고 이런 과정 속에 어, 혹시라도 오해하고 이러실 수 있을까 봐. 그리고 혹시라도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을까 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만들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는만의 원칙이죠. 저는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면 개인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다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쇼츠를 만듦에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또 만들어 올리셨는데요. 지금 올리신 파일도 싱크가 안 맞으시나요?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냥 덮었습니다. 자막을. 이거 그걸로 하신 건가요? 불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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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프스 클립이 지금 싱크가 안 맞으니까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앞에 우동진 목사님이나 다른 교수님들이 하신 강의에 비해서 훨씬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 내가 뭘 했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오프스 클립이나 브루는 사용을 한 지는 꽤 됐지만 뭐 이걸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거나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우동진 교수님이 저한테 오프스 클립과 브루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강의를 하십시오 해서 제가 친구인 관계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하기로 했는데 시작 전까지 계속 후회를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한다고 했다. 안 하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목사님들한테만 그래서 목회에 필요한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필요한 부분들 목회하면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보통 노예라든지 뭐 이렇게 목회자 연합회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만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분들 전문적인 능력들이 훨씬 뛰어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100배이고 그 부담 100배 가운데 강의는 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한 것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나 미진한 부분들은 제가 우동진 교수님한테 꼭 전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나 서로 나눌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넣었는데 네. 클립 나누는 프로그램이 몇 개 더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오프스 클립 같은 다른 프로그램도 혹시 알고 있는 거 계신지 저는 오프스 클립만 알고 씁니다. 계신지. 근데 다른 것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AI 도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것만 사용하고요. 그래서 보통 오프스 클립을 쓰고 우동진 교수님도 오프스 클립만 갖고 하자라고 해서 저한테 오프스 클립하고 부르를 딱 지정을 해줬습니다. 교수님이 지정을 해주셔서 그거를 전 기존에 쓰고 있었고 그래서 하는데요. 제가 좀 더 다른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클립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이트가 좀 더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오프스 클럽 처음 들어왔는데 네, 뭔지 모르겠는데 크레딧이 다 됐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 유튜브를
나눠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예. 강의 후에 좀 더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긴 거 올리셨나요? 그래서 지금 짧은 걸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시 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정 선생님은 저하고 1급을 같이 하셨습니다. 국제공부하신 저희 동기신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부족한 내용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자리에서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산희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되게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또 기회가 되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실까요? 재미있었어요, 교수님. 너무 유익하고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마쳐도 감사합니다. 되겠죠?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